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중학교 2학년 국어 제7차 시 소단원 1 시의 목소리를 오늘 정리하고, 그리고 소단원 2 이야기 속 시선을 개관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고운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 권승준입니다. 본 영상은 유튜브 채널 학생 권선생 생생국어 채널에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현재 천재교육에서 제공하는 노미숙 선생님의 중학교 국어 2-1 교과서를 기반으로 해서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자,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해서 시의 목소리 소단원, 그 중에서도 기영도 시인의 엄마 걱정과 그리고 백석 시인의 고향을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들은 시의 목소리 소단원을 모두 마무리하고, 그 다음으로 이야기 속 시선 대소단원을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 시의 목소리 단원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 모으기 활동을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교과서로는 24쪽이 되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과 본격적으로 생각 모으기 시간을 시작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백석 시인의 고향과 그리고 정지용 시인의 고향을 토대로 말하는 이 관점에 따라서 작품 속 세계가 어떻게 형상화되는지 비교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그 둘 작품에 대해서 잠시 조금 더 정리를 한 후에, 한 번 더 정리를 한 후에 다음 활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향을 바라보는 말하는 이의 관점에 따라서 고향이 주는 느낌은 달라지기 마련이고, 결국 말하는 이의 관점에 따라서 작품 속 세계가 다르게 형상화된다고 우리는 이해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가 정리해야 할 점은, 말하는 이의 관점에 따른 작품 속 세계의 형상화에 대해서 함께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석의 고향입니다. 백석의 고향. 백석의 고향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고향을 정겹고 친근한 곳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따스함과 편안함, 친근함이 느껴지죠. 반면에 정지용의 고향은, 이 고향이 위안과 안정을 주지 못하는 곳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실감, 쓸쓸함이 느껴지죠. 결국 이런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말하는 이의 관점에 따라 작품 속 세계가 다르게 형상화됨. 여러분들은 이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결국 고향이라는 같은 소재를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말하는 이 관점에 따라서 작품 속 세계는 다르게 형상화된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은 이 활동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결국 백석 시인의 고향 같은 경우에는 이 백석 시인이 고향에 대한 관점이 나타나기 때문에 백석의 고향은 정겹고 친근한 곳인 반면에, 정지용 시인의 고향 같은 경우에는 고향에 돌아와도 그리던 고향은 아리더뇨 같이 위안과 안정을 주지 못하는 곳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특히 산꽁이라든지 뻐꾸기, 휜 점꽃과 같이 자연물은 변함이 없지만 그와 다르게 현재의 풀비리 소리는 아니나고와 같이 결국 자신이 지금 꿈꾸던, 자신이 희망하던 고향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점에서 고향에 대한 상실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바로 정지용 시인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위안, 안정을 주지 못하는 곳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고향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씁쓸함이라는 표현, 그러니까 쓰디쓰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미각적 이미지를 활용해서 이걸 나타내고 있었죠. 그래서 백석의 고향 같은 경우에는 따스함, 편안함, 친근함이 느껴지는 분위기인 반면에, 정지용 시인의 고향은 상실감, 쓸쓸함이 느껴지는 분위기였습니다. 결국 말하는 이의 관점에 따라서 작품 속 세계가 다르게 형상화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학습 활동을 모두 마무리해 보았고, 오늘은 본격적으로 제7차 시 여러분들과 함께 교과서 몇 쪽이냐면 교과서 24쪽에 있는 생각 모으기 활동을 하면서 단원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 모으기 활동 페이지 24쪽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단원에서 말하는 이의 관점에 주목하면서 시를 감상하고 말하는 이에 따라 작품 속 세계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지금까지 우리가 이 소단원에서 했다는 것은 소단원에서 했던 것은 말하는 이의 관점에 주목하여 시를 감상해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하는 이에 따라서 작품 속 세계가 어떻게 형성되는가, 이것을 함께 살펴본 것이 지금까지 활동이었습니다. 이를테면 여러분들이 정지용 시인의 고향과 백석 시인의 고향에 따라서 그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고향에 대한 고향이라는 작품 속 세계에 대해서 다르게 서술되는 한편, 뿐만 아니라 말하는 이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시의 감상에 있어서도 차이가 났습니다. 따라서 이 단원에서 학습한 내용에 따라서 다음 설명이 맞는지 틀린지 동그라미표와 가위표를 통해 OX 퀴즈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시인은 말하는 일을 통해 시의 상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습니다. 말하는 일을 통해서 시의 상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죠. 어떤 점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냐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손동현 시인의 낙타를 봤던 기억을 떠올려 봅시다. 그때 말하는 이 같은 경우에는 낙타라는 그 화자를 내세움으로써 낙타는 자신이 그 혹을 지니고 다니는 것을 이게 뭐 무거운 짐 이런 것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혹을 하나의 도시락처럼 생각하면서 자신의 상황을 잘 전달했죠.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엄마 걱정에서도 보면은 엄마 걱정에서는 엄마를 기다리는 어린아이를 내세움으로써 시의 상황, 자신이 어렸을 때의 유년기 기억이 외롭고 서글펐던 그 기억을 효과적으로 나타내고 있었죠. 그래서 시인은 말하는 일을 통해서 시의 상황을 효과적으로 전달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동일한 대상을 다룬 시는 말하는 이와 관계없이 분위기나 주제가 유사하게 드러나나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 아까 우리가 방금 전에 정리하였던 고향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시를 보면은 백석과 정지용 모두 동일한 대상인 고향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고향에 대해서 말하는 이와 관계없이 분위기나 주제가 유사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백석 시인이 이야기하는 고향과 정지용 시인이 이야기하는 고향은 각각 다른 분위기를 띠고 있고, 이를테면 따스함과 편안함이 나타나는 백석이 고향 대신에 정지용 시인의 고향은 상실감과 쓸쓸함이 느껴지죠. 결국 분위기나 주제가 유사합니까? 그렇지 않죠. 결국 가위표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시의 형상화된 세계가 어떤 관점으로 전달되는지를 파악하면 시를 깊이 있게 수용할 수 있다. OX. 네, 맞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O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시의 형상화된 세계, 이를테면 방금 고향과 같이 이 고향이 어떤 관점인가, 이 고향에 대해서 그리움이라든가 이런 걸 나타내는 관점인지, 아니면은 이 고향에 대해서 뭐 상실감이나 쓸쓸함을 느끼는 것인지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전달되는지를 파악하면 이 시를 깊이 있게 수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여기에서는 동그라미가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 두 표현이 어떤 점에서 다른지 생각해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두 표현이 어떤 점에서 다른지 생각해보자. 자, 그래서 첫 번째 가하 같은 경우에는 잔디를 밟지 마세요. 또 두 번째 나의 경우에는 저를 밟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어떤 점에서 다를까요, 여러분들? 네, 가의 경우에는 사람의 입장에서, 반면 나 같은 경우에는 잔디의 입장에서 말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가는 지시하는 느낌이 듭니다. 반면 나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그쵸, 부탁하는 느낌이 되죠. 어떤 차이인지 봅시다. 잔디를 밟지 마세요라는 것은 여기서 보면, 이 그림에서 보면 안내인 아저씨가 이야기하고 있죠. 잔디를 밟지 마세요. 이런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안내인이라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인 반면에, 나에서는 저를 밟지 마세요는 누구냐면 요 만화로 캐릭터화된 것이 누구냐면 잔디죠, 잔디. 잔디가 직접 이야기함으로써 잔디 입장에서 저를 밟지 마세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가의 경우에는 안내인이 이야기하면서
밟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지시하는 느낌이 드는 반면에 나 같은 경우에는 잔디가 저를 밟지 말아주세요 뭐 이런 느낌과 같이 부탁하는 느낌이 들고 있죠. 그래서 이 두 편이 이런 점에서 다르다고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느 입장에서 이야기하는가, 그리고 그 분위기는 어떠한가, 이 측면에서 이야기해 볼 수 있죠. 결국 말하는 이가 누구이냐에 따라서 분위기는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여기 이런 일상생활 속에 이런 표현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24페이지 아래쪽에 있는 생각 넓히기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 넓히기를 보면 가족이나 고향을 다룬 시를 더 찾아보고 말하는 이에 주목하여 시를 읽으며 친구들과 감상을 나누어 보자. 그러니까 가족이나 고향을 다룬 시를 더 찾아보고 말하는 이에 주목하여 시를 읽으면서 친구들과 감상을 나눠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족이나 고향을 다룬 시가 무엇이 있을지 한번 생각해보고 함께 잠깐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시간을 드릴 테니까 가족이나 고향을 다룬 시를 여러분들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든지 아니면 탐색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시를 가져왔냐면 정지용 시인의, 아까 고향에서 얘기했던 정지용 시인의 향수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정지용 시인의 향수는 향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넓은 들 동쪽 끝으로 옛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빛 금빛 게으름 울음을 우는 곳, 그것이 차마 꿈엔들 이치리야 라고 같이 말하는 이는 어린 시절 고향의 모습을 회상하면서 결국 어떻습니까? 고향을 그리운 곳이자 평화로운 공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 엄마 걱정이라든지 고향처럼 가족이나 고향을 다룬 시를 좀 더 찾아보고 이에 따라 말하는 이에 따라서 주목하여 감상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에서 말하는 이의 정서나 태도가 어떤 표현에서 잘 드러나는지, 즉 잘 드러나는 표현을 중심으로 말하는 이의 관점이 어떤지 생각해보고 친구들과 감상을 공유해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선생님이 정지용 향수에 대해서 말하는 이가 어떠한지, 그리고 고향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나름대로 고른 그 작품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여러분들 함께 개학 후에 선생님과 함께 만나서 친구들과 대면 수업을 할 때 요때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다음으로 25쪽을 보도록 하죠. 25쪽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제시되어 있는 것은 처마, 윗목, 그리고 아랫목, 온돌, 아궁입니다. 처마 같은 경우에는 지붕이나 집에서 지붕이 벽이나 기둥 밖으로 튀어나온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잠시 이제 요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자면 처마, 이 처마 같은 경우에는 지붕이 집이나 벽에서 기둥으로부터 튀어나온 장면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다 처마라고 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이 처마라는 것은 이렇게 기둥 위에다가 이렇게 튀어나옴으로써 지붕이 벽이나 기둥 밖으로 튀어나옴으로써 이제 비를 맞지 않도록 해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윗목 같은 경우에는 저번 날에 얘기했죠. 윗목과 아랫목. 윗목과 아랫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습니까? 아궁이로부터 거리가 멀기 때문에 온도의 차이가 나타난다 그랬죠. 그랬을 때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집이 있으면은 이쪽 편에서 아궁이를 떼는 겁니다. 여기서 아궁이를 뗀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아궁이를 떼면은 이 뜨거운 공기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굴뚝으로 해서 나가겠죠. 바로 그때에 요 아궁이라는 거,
아궁이라는 것은 바로 방이나 솥 등에 불을 떼기 위해 만든 구멍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궁이. 아궁이라는 것은 이렇게 아궁이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방이나 솥 등에 불을 떼기 위해서 만든 구멍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랬을 때 아랫목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가까운 곳, 바로 요런 부분들이, 이 아랫목은 온돌방에서 아궁이 가까운 쪽의 바닥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윗목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그렇죠. 온돌방에서 아궁이로부터 먼 쪽이 바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온돌 같은 경우에는 불기운이 이렇게 방금 요 선과 같이 불기운이 방 밑을 통과하여 방을 덮이는 장치를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추운 바깥에서 돌아온 형을 위해 나는 방에 어디를 내줬을까요? 윗목을 내줬을까요? 아랫목을 내줬을까요? 윗목을 내줬으면은 착한 게 아니겠죠. 왜냐면 추운 바깥에서 돌아온 형한테는 따뜻한 게 좋을까요? 추운 게 좋을까요? 그렇죠. 따뜻한 게 좋죠. 결국 윗목입니까? 아랫목입니까? 그렇죠. 아랫목을 내주었다. 두 번째, 옛날에는 방이 서늘한 어디에 고구마를 쌓아두고 겨울 동안 먹곤 했다. 자, 여러분들, 아랫목과 반대로 서늘한 부분, 선생님이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서늘한 부분? 그렇죠. 윗목에 고구마를 쌓아두고, 그렇죠. 윗목에 고구마를 쌓아두고 겨울 동안 먹곤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갑자기 쏟아지는 소나기를 피해서 근처에 있는 집이 어디 밑으로 몸을 피했을까요, 여러분들? 아까 튀어나와서 비를 막아줄 수 있다 그랬죠? 어디입니까? 그렇죠. 처마 밑으로 몸을 피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어휘 학습도 모두 마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5쪽 아래에 보면은 스스로 점검하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점검하기를 통해서 말하는 이의 관점에 주목하여 작품을 수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이 부족하다면 18쪽과 22쪽으로 되어 있어요. 결국 18쪽은 무엇이냐면 엄마 걱정이 학습활동. 그래서 나이 상황이라든지 어린 시절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파악하는 활동을 해보도록 되어 있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하는 이에 따라서 작품 속 세계가 다르게 형상화됨을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점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살펴볼 수 있냐면, 아까 엄마 걱정을 엄마의 입장에서 아들 걱정으로 바꿔보았을 때 같은 상황에 대해서도 엄마가 바라보는 것과 아이가 바라보는 세계는 서로 다르게 형상화됐죠. 아이 같은 경우에는 쓸쓸했던 그리고 외로웠던 유년 시절,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었다면, 엄마 같은 경우에는 아들에 대한 걱정이라든지 스스로 희망차게 나는 엄마니까 할 수 있어 와 같은 희망찬 분위기가 나타났죠. 결국 작품 속 세계는 다르게 형상화될 수 있다. 즉 누구에 따라서, 말하는 이에 따라서 작품 속 세계가 다르게 형상화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25쪽까지 모두 마치고 이제 새로운 소단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페이지 26쪽에 있는 이야기 속 시선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 속 시선에서는 작품에서 말하는 이나 보는 이 관점에 주목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야기를 수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품 안에 형상화된 세계가 어떠한 관점으로 전달되고 있는지, 아까까지는 여러분들 갈래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죠. 시였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관점으로 전달되고 있는지를 이야기, 결국 여기서는 소설 무엇을 본다 그랬습니까? 그렇죠. 소설 김유정의 동백꽃을 이야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김유정 작품 동백꽃을 어떠한 관점으로 전달되고 있는지를 파악해서 작품을 깊이 있게 한번 수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보거나 말하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동일한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보거나 말하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작품 속의 세계는 다르게 형상화됩니다.
작품에서 보는 이 그리고 말하는 이 관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표현을 중심으로 작품의 분위기 그리고 주제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요 점에 초점을 맞춰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페이지 26쪽을 보면은 두 사람이 어떻게 관점이 다른지 생각 깨우기 위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벌써 반이나 왔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벌써 반이나 남았네 라고 되어 있죠. 그랬을 때 두 사람의 관점이 어떻게 다릅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벌써 반이나 왔네 라고 말한 사람이 있었어요. 벌써 반이나 왔네.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산의 절반을 올랐다 는 점에 주목하여 현재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어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죠. 반면에 아직 반이나 남았네 라고 말한 사람은 산이 정상까지 아직 절반이 남아있다는 점에 주목해서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산이 정상까지 아직 절반이나 남았다라고 이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절반이나 이미 올랐네 라고 보아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같은 상황에서도 사람에 따라 대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서로 다를 수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두 사람의 관점은 어떻게 다른지, 결국 같은 상황에 대해서도 사람에 따라서 대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서로 다를 수 있음을 함께 확인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27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쪽을 보면은 내가 만약 누군가를 좋아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지 생각해보자 라는 질문이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소설 동백꽃에서 점순이가 나에게 감자를 건네며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한 상황과 관련된 활동인데, 이 소설 동백꽃에서는 점순이가 나를 되게 좋아해요. 그랬을 때 나를 좋아할 때 이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이 감자를 건네는 거였습니다. 반면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이 여러분 또한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때 어떤 방법으로 표현하고 싶은지 등을 생각해 보면서 이 소설 동백꽃의 주요 장면과 등장인물의 정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방법을 쓸 것 같나요? 그렇죠.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에게 작은 선물을 건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도 있겠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상대와 공유할 수도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누군가를 좋아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표현하고 싶은지, 이거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김유정 작가의 소설 동백꽃을 읽으면서 이 점순이는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지, 또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을 사용할지 그거에 초점을 맞춰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이야기 속 시선에 따라서 김유정 작가의 동백꽃을 읽어볼 거예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두 가지 질문 선생님이 제시할 건데 이 대답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소설에서 서술자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서술자에 따라 작품 속 세계가 다르게 형상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나름의 답을 한번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 속 시선이라는 단어를 함께 공부해 보면서 페이지 26쪽에 있는 이 질문을 여러분들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소설 속에서 서술자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서술자에 따라서 작품 속 세계가 다르게 형상화되는 이유는 무엇일지, 이렇게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여러분들 나름대로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 이야기 속 시선을 개관하고 나아가서 시, 목소리, 소단원을 함께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번에 시에 이어서 이 소설에 따라서 말하는 이, 그리고 관찰자에 따라서 그 관점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함께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고생 많았고,
다음 시간에는 이것을 적용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소설 동백꽃을 읽어보면서 이런 학습 활동을 실제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업 마치겠습니다. 저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고운중학교 교사 권승준이었습니다. 본 영상은 유튜브 채널 학생권선생 생생국어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